안녕하십니까. GIMSO의 이성영 대표입니다. 보통 흔히들 우리가 병원 컨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입지를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법률 전공하기도 했고 부동산 관련돼서만큼은 누구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좀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원을 한다는 거는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개원하실 때는 뭐 입지도 좋고 마케팅도 좋고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하거든요. 기업가 정신을 좀 가지고, 그리고 개원에 임하시는 게 본인 이제 의사로서도 굉장히 길게 의사생활을 하시는데 좋은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개원하시기 전에 경영자로서의 자세나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병원을 오래 경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병원 경영에 대해서 이해하시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병원 경영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들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병원 경영 서적을 보시면 원장님들이 병원 경영을 배워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또 전략 기업을 세우고 자본을 운영하고 사람을 움직여서 기업의 목표처럼 병원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원장님께서 경영을 직접 하시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건 중요하지만 병원 경영을 하시려면 사실상 진료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포지션은 진료 또는 경영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는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원장 선생님들께서는 의사로서 훈련되신 분들이니까 본인의 전문적인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진료에 집중하시고, 그 나머지 그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같은 뭐 MSO에 맡기셔도 좋고요. 아니면 병원 내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어서 병원의 경영과 진료를 분리하고, 또 원장님이 경영에 대해서만큼은 그 경영자한테 완벽한 위임을 해주시는 형태가 그 병원 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 시험을 보긴 봅니다. 시험을 보고요. 또 6개월 정도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 진단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요. 보통은 개원가에서는 잘 취득하지 않고 우리 빅5 병원 같은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이 과정을 굉장히 많이 수료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병원 경영 진단사는 병원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을 받고 그 경영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을 받고 저희가 1월 3일 날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일단은 보통은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임차 계약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다시 우리가 임대료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관련돼 있어서만큼은 저희 MSO가 뭐 저희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조력을 해드릴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입주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제 역세권, 주차가 되느냐, 뭐 메디컬 건물이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따지긴 하는데, 뭐 고정비와도 연관되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야 됩니다. 그 저렴하다는 게 뭐냐면 전체 매출 대비했을 때 15% 이내의 임대료 커버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 예상하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입니다. 그럼 월세는 뭐 1억 5천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뭐 1억이다. 그러면 월세는 1,500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의 비중을 전체 매출 캐파에서 15% 부분에서 커버를 하실 수 있는 병원. 그럼 내가 이 병원에서 그 15%니까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출을 할 수 있다라고 확정되는 공간을 계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고정비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장님에 대한 실력입니다. 원장님이 실력이 좋으시면 조금 외지거나 좀 주차가 불편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문전성시하는 병원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했고요. 그런 일들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임차 매물 같은 경우는 요즘 좋은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뭐 병원만 전문으로 뭐 매매하는 중개 플랫폼들도 많고요.
또 중개 플랫폼들은 워낙 많아서 원장님께서 쉽게 그 검색을 좀만 해보시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얻을 때 전체 매출에서 15% 이내 커버를 가능할 수 있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 그걸 기준으로 좀 임차 물건을 보시면 그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임차 물건이 정해지면 그 입지에 대한 배우지 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주변에 있는 경쟁 병원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그 인구에 대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임장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저희가 원장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은. 병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것처럼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는 최근에 저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도 겪어보고 뭐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 상황도 경험을 해보면서 이 어떻게 보면 병원도 이 B2C 사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민감한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작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병원의 구성을 짤 때 캐파가 뭐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멀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뭐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잘 됐을 때는 좀 넓히고 캐파를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줄여서 고정비를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비를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잘 되는 병원이 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